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천하제일이라 불리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친했던 친구의 손에 의해 살아서는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만년마연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진우야. 천마의 비급은 네가 가지기엔 너무 과분했어. 너는 항상 지나치게 올곧아서 문제였지. 그냥 그 아래에서 편안하게 영원히 잠들 거라. 네 명성은 내가 아주 유용하게 써주마. 최민석, 네가 감히 나를? 우리는 형제라고 맹세했잖아. 내 모든 것을 바쳐 너를 도왔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 차가운 칼날이라니. 맹세코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의 목을 반드시 물어뜯으러 갈 것이다. 끝도 보이지 않는 추락. 보통 사람이라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포심으로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강진우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라는 뜨거운 불길이 그의 생명을 억지로 불끌고 있었기 때문이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지옥의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고통,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곳이 바로 식인 마수들이 우글거리는 마계의 입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다리, 팔이 움직이지 않아.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그 자식이 내 장례식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는 꼴을 볼 수는 없단 말이다. 기어라, 강진호. 살고 싶으면 움직여야 해.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굶주린 마수 한 마리가 피냄새를 맡고 다가왔습니다. 놈은 강진우를 그저 맛있는 저녁 식사거리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마수에게 있어 생애 최악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오라고! 이 짐승 새끼야! 내 놈도 내가 만만해 보이냐? 최민석 그 자식처럼 나를 뜯어먹고 싶어? 덤벼라! 내 살점 하나를 가져가려면 내 놈의 목을 떼 정도는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놀랍게도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서 괴물이 됩니다. 강진우는 무공도 잃고 몸도 망가졌지만 오직 이빨과 손톱만으로 마수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해 그 마수의 뜨거운 피를 마셨습니다. 맛이 역겨워. 하지만 힘이 솟아난다. 이 마수의 피 속에 흐르는 도끼가 내 몸을 태우고 있어. 그래, 더 이상 인간의 방식으로는 그놈을 이길 수 없다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되겠다. 그날부터 지옥의 서바이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1년. 강진우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냥하고 포식했습니다. 마연의 도끼가 그의 단전에 쌓이면서 전설로만 전해지던 암흑마공이 개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신자 최민석은 이제 물인맹주가 되어 천하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영웅이 되어 있었죠. 그는 강진우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겁니다. 하하하, 오늘도 세상은 평화롭구나. 나 최민석의 통치 아래 무림은 번영했다. 과거에 칙칙했던 기억 따위는 이제 먼지가 되어 사라졌지. 진우야, 지옥에서 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풍경이다. 하지만 그 시각, 마연의 가장 깊은 곳, 10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곳의 주인, 시면의 왕을 쓰러뜨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랏빛 눈동자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 지옥의 모든 생명체를 내가 집어삼켰어. 이제 내 몸 안에는 만 개의 마수가 울부짖고 있다. 최민석, 딱 기다려라. 네가 쌓아올린 그 찬란한 금자탑을 내가 모조리 피로 씻어내줄 테니까. 강진우는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비명과 함께 추락했던 그 길을 이제는 맨손으로 부수며 올라갑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바위가 검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봉인된 문, 그것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문치챕니다. 빵이 울리고 새들이 떼지어 도망가며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는 기이한 현상, 공포가 엄습해옵니다. 팡!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수천 톤의 바위문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자욱한 먼지구름 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맡아보는 지상의 공기로군. 하지만 너무 역겹다. 배신자들의 위선적인 냉세가 진동을 하는구나. 너희들 최민석의 개들이냐? 길을 비켜라. 주인에게 안부를 전하러 가야 하니까. 문지기들은 공포에 질려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내뿜는 검은 기운이 스치고 지나가자 병사들의 무기가 녹아내리고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약해. 너무나도 약해. 이런 놈들이 무린맹을 지키고 있다니. 최민석, 네가 만든 세상이 고작 이 정도냐? 실망스럽군.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죽음조차 사치스럽게 만들어주지. 소식은 삽시간에 무린맹 본거지에 전해졌습니다. 마연에서 악마가 기어 올라왔다. 하지만 아무도 그 정체가 10년 전 죽은 강진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친 광인이라 생각하고 토벌대를 보냈죠. 무린맹의 정예부대 백호단 100명이 강진우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어떤 고수도 당해낼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사자우리에 던져진 토끼에 불과했습니다. 백호단이라 기억나는군. 옛날에는 꽤나 정의로운 집단이었는데 지금은 살기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좋아, 몸도 풀 겸 너희들로 내 새로운 힘을 시험해보마. 한꺼번에 덤벼라.
전투? 아니요,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강진우가 손을 휘두를 때마다 그림자가 칼날처럼 솟구쳐 병사들을 베어버렸습니다.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빨랐기에 그들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몰랐을 겁니다. 지루해. 너무 지루하잖아. 고작 이 정도 힘으로 나를 막으려 했나? 피 냄새가 진동을 하니 옛날 생각이 나는군. 마연의 밑바닥보다는 이곳이 훨씬 따뜻해서 좋긴 하구나. 다음은 어디냐? 강진우는 멈추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최민석이 있는 무림맹 본성. 그가 지나가는 마을마다 공포의 전설이 퍼져나갔습니다. 검은 옷의 사신이 걷는 길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 뭐라고? 백호단이 전면했다고? 단 한 명의 괴한에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어떤 문파의 놈이 감히 내 심기를 건드리는 거야? 당장 장로들을 소집해라. 내 눈앞에 그놈의 목을 가져와. 드디어 강진우가 무림맹의 거대한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 그가 친구와 함께 웃으며 드나들던 그곳, 이제는 친구의 목을 베러 온 사형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성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벽은 더 높아졌고 깃발은 화려해졌구나. 최민석, 내 욕망의 크기만큼 성을 쌓았나 보지? 하지만 기억해라. 아무리 높은 성도 바닥부터 무너뜨리면 순식간이라는 것을. 내가 그 기초를 부수러 왔다. 강진우가 가볍게 주먹을 내지르자 수백 년을 버텨온 강철 성문이 종이 조각처럼 박살났습니다. 굉음과 함께 성 안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먼지 쪽에서 그가 걸어 들어오자 광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무림맹. 내가 없는 동안 파티라도 즐기고 있었나? 손님이 왔는데 마중 나오는 놈이 하나도 없다니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군. 아니면 다들 죽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건가? 그때 무림맹의 5대 장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무림 최정상급 고수들로 과거 강진우의 스승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해버린 제자의 모습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로님들, 여전하시군요. 탐욕의 눈이 멀어 최민석의 개가 되신 분들. 10년 전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비난하셨죠. 오늘 그 죗값을 물으러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장로들은 분노하여 동시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화염, 번개, 얼음, 각종 절기가 강진우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강진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벌려 그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버렸습니다. 맛이 밋밋하군. 마연에서 먹던 독충들보다 못해. 너희들의 무공은 화려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어. 평화에 찌들어 수련을 게을리한 탓이겠지. 이제 진짜 힘이란 게 뭔지 보여주마.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로들이 그림자 촉수에 묶여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고 이를 지켜보던 수천 명의 무사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멈춰라. 도대체 어떤 놈이냐? 내 성에서 입으신 행패란 말이냐? 잠깐, 그 목소리, 그 말투,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는 분명 죽었을 텐데. 드디어 나왔군, 최민석. 10년 말이지.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친구를 팔아넘기고 얻은 권력의 맛이 그렇게 달콤하던가. 표정이 왜 그래? 죽은 줄 알았던 귀신이라도 본 표정인데. 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전대의 천재 강진우. 그가 지옥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최민석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의 손에 들린 황금 부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두 공격해. 저놈은 악마다. 마귀의 첩자야. 저놈을 죽이는 자에게는 금화 100만 냥과 장로의 자리를 주겠다. 어서 못 들하고 있느냐? 당장 저놈의 목을 베란 말이다.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일부 무사들이 강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발을 한번 구르자 검은 파동이 퍼져나가며 반경 100m 안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끼어들지 마라. 이 무대는 오직 너와 나, 우리 둘만을 위한 것이다. 최민석, 내려와라. 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공정한 대결을 신청하지. 물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겠지만 말이야.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무림맹주야. 천마의 비급을 익힌 천하 제일인이라고. 내 놈 따위가 지옥에서 썩다온 패배자 주제에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최민석이 천마검법의 최강 우위를 펼쳤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황금빛 검기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강진우가 그토록 익히고 싶어 했던 전설의 무공이었죠. 위력은 확실히 대단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찾던 천마검법이었지. 화려하고 아름다워. 하지만 최민석, 너는 중요한 걸 놓쳤어. 무공은 화려함이 아니야. 상대를 죽이겠다는 살해, 그 순수한 어둠이 부족해. 강진우가 검은 검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아무런 기교도 없는 단순한 내려배기. 하지만 그 검에는 마연에서 10년간 쌓아온 원한과 집념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받아라. 이것이 지옥의 기술 마연참이다. 네가 훔친 천마의 검으로 막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뼈까지 시리게 만들어주마. 단 한 번의 일격, 무림맹의 자랑이던 황금 성벽이 반으로 갈라졌고 최민석의 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절대적인 힘의 차이. 최민석은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부러진 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힘이야? 인간의 힘이 아니야. 진우야, 제발 살려줘. 우리 친구잖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다 돌려줄게. 맹주 자리도 돈도 다 네가 가져. 친구? 이제 와서 친구를 찾아? 10년 전 그 절벽 위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넌 뭐라고 했었지? 편안하게 잠들어라고 했었나? 걱정 마라.
나는 너보다 자비로우니 고통 없이 보내주마. 강진우는 자비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민석의 단전을 파괴하고 그의 모든 무공을 폐기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지는 허무함을 선물한 것입니다. 죽이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부터 너는 내가 겪었던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무공 없는 폐인이 되어 네가 무시했던 약자들에게 짓밟히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우정이다. 무림맹은 그날부로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포가 시작되었죠. 강진우는 무림맹주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을 불태우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의 길은 이제 시작이야. 인간계는 너무 좁아. 마연에서 얻은 이 힘으로 1000개까지 정복하겠다. 내 앞을 막는 신이 있다면 그 신마저 베어버릴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검성 강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신이라 불렀습니다. 배신당한 영웅이 타락하여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이야기. 이것은 전설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쓰지만 복수의 열매는 달콤하다는 것을. 그리고 절대 강진우처럼 어둠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쿠키 영상. 혹시 최민석이 어떻게 되었냐고? 듣자 하니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 예전에 자신이 괴롭혔던 문파놈들에게 잡혀갔다더군. 참으로 재미있는 결말이지 않은가? 다음 시간에는 1000개로 올라간 강진우가 오만한 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마신의 행보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어둠의 힘으로 귀환한 복수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처형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